우리 수능 특강 12강 2점 테스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볼 문제는 4번입니다. 4번 문항에는 그림 자료와 함께 마그네슘의 연소 과정, 금속 나트륨이 염소 기체와 만날 때 반응이라고 하면서 사진 자료를 함께 첨부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서도 나에서도 가는 빛이 발생하고 있고 연기도 나고요. 나에서도 반짝 빛과 함께 연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쉽게 이제 이런 그림 자료는 발열 반응의 예시로 활용되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모두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방출, 주변의 온도가 증가하는 반응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또 연소라는 반응의 종류를 언급했다면 가 반응과 나 반응은 모두 쌤이 쓴 것처럼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산화수 계산을 하고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해 반응은 Mg가 연소됐다라고 했으니까 Mg와 반응물, 연소 반응물 산소를 적어주고 나면 Mg랑 O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각각 이뿔 이마가 되는 녀석 MgO 1대1로 결합하는 녀석 적을 수가 있고 원자의 종류의 개수를 맞춰주면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나 반응은 금속 나트륨과 염소 기체라고 했으니까 Na 와 Cl2의 반응, 그리고 각각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이니까 1대1의 결합으로 이온 결합 화물을 형성한다. 그리고 2대 1대 2라야 원자의 종류 개수가 맞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산화수 해석을 하면 혼원소 물질이 각각 이온 결합 물질로 바뀌는 거니까 각각 이제 산화 환원이 일어났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나에서도 호던소 물질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바뀌면서 산화 환원이 일어났구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도 발열 반응이니까 맞는 설명, 디귿 발열 반응은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생성물이 되면서 남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는 거죠. 디귿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문항 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5번 문항은 산화환원의 대표적인 반응을 하나의 실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쌤이 이제 이 실험에 관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화학 반응의 종류, 화학 반응식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알콜램프 쪽 반응을 보면 산화구리, 이미 산화가 된 구리에다가 철가루가 아니죠. 그 탄소가루, 그러니까 정제된 숯가루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요거를 섞어 놓은 다음에 알콜램프의 불꽃 쪽에 닿게끔 해주면 여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실험 결과 보세요. 붉은색, 구리색입니다. 구리색. 구리 특유의 약간 그 붉으스름한 색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구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수 쪽은 뿌옇게 흐려졌다.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실험 결과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을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구리와 탄소가 만나면 구리가 된다. 그러니까 산화구리가 산소를 다시 잃어버리고 환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탄소는 산소와의 결합으로 산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화수 해석을 막 계속 해오다가 이런 식으로 산소 결합과 분리로만 해석을 하니까 오랜만에 되게 간편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산소 이동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응들은 되게 간편하게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쌤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은 여기서 발생하는 CO2가 관을 따라 이동해서 석회수에 닿게 되면 뿌옇게 왜 흐려지느냐, 그것과 관련된 화학 반응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물에 닿게 되면 일단 물에 녹게 돼요. CO2가 물에 녹게 되면 일어나는 일, H2CO3 탄산이 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탄산의 특징은 H+가 2개까지 나올 수 있는 이가산이고, 근데 그 세기는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한 산성이라서 H+가 2개까지 나올 수 있지만 2개가 막 다 나오면서 으악 산성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 물질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물속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또 석회수에 대한 또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석회수는 석회 물질을 물에 녹여 놓은 건데, 석회 물질이 물에 녹게 되면 그 용액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물질은 CaOH2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성토양에다가 석회를 뿌려주는 이유가 이런 염기성이 이제 물에 녹았을 때 생기게 해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자, 앞에서 만들었던 산성 물질이 이 염기성 물질과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일,
물이 만들어지고 CaCO3 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염이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CO2가 녹아 들어가서 산이 만들어진 산이 석회수에 들어있던 염기랑 막 중화 반응을 해요. 근데 물 만들어지면서 함께 만들어지는 염이 녹지 않는 앙금으로 막 물속에서 만들어지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죠. 자,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물 분자 앞에다 2를 써줘야 맞는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1단계, 2단계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식을 합쳐주면 자, 1번, 2번 식에서 반응물 생성물에 들어있는 거는 생략, 만들어졌다, 없어진다, 생략. 그다음에 또 물이 하나가 들어가고 두 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요거를 1로 생략.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CO2와 석회수 물질이 만나면 물과 함께 CaCO3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앙금으로 석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니은 이거 문제 볼게요. 기억 CuO 산화구리는 산화제로 작용했다. 산화제로 작용하려면 스스로는 환원돼야 되겠죠. 스스로는 환원이 되면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C가 산소와의 결합이 되도록 산화를 돕네요. 그럼 산화제가 맞습니다. 니은 이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체는 CO2다. 사실은 실험 결과에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는 결과만을 가지고도 CO2 방출된 거예요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화학 반응은 또 다음과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석회수가 통과하는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이냐?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수 해석을 해보면 이 산화수에서 반응식 1단계, 2단계 합한 화학 반응식을 보더라도 산화수 변화하는 게 없어요. 이 반응은 단순하게 물에 녹았다가 그리고 또 산과 염기 물질의 중화 반응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잘못 연결된 설명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이주기 원소 WXYZ의 산화수에 대한 자료이고 이 WXYZ에 대한 질문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자, 일단 이주기 원소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이주기 원소 그러니까 주기를 공부했을 때처럼 한번 쭉 읊어볼게요. 이주기 수헬 다음에 리베, 붕탄, 질산, 플메 이렇게 8개의 원소가 이주기 원소이죠. 리튬이나 베릴륨까지는 금속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고 그다음에 붕속부터는 우리가 이제 비금속으로서 공유결합을 주로 하는 물질이죠. 자, 그러면 WXYZ의 산화수 가능한 산화수가 뭐냐? 그럼 W부터 볼까요? W 항상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자, 하나의 전자를 잃는다. 화합물에서 화학결합하면서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하나라서 이 하나를 화합물 속에서 잃어버리는 녀석이다. 리튬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X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전자를 얻는다. 하나를 얻으면 되는 녀석은 17족 원소 플루오린으로 볼 수 있죠. 플루오린의 전김선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합을 하면서 그 하나의 결합에서 전자를 잃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이 자리가 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 플루오린을 연상하면 맞겠죠. Y 플러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된다. 항상 플러스 2라면 우리가 금속 원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결합을 2개 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결합을 2개 한다라는 말은 원자과 전자 6개 들어있는 산소다 볼 수가 있죠. 2개의 결합 중 2개의 전자를 모두 잃어버리면 플러스 2에서 한쪽 동등 한쪽만 잃었어 플러스 1. 그다음에 또 화합물 속이니까 뭐 동등동등으로 끝나면 O2와 같은 물질이겠죠. 이건 0이니까 화합물 속에서는 아니니까 빼고요. 2개의 결합 중에 하나는 동등, 하나는 얻어 마이너스. 2개의 결합에서 모두 얻어 마이너스. 이게 해석이 다 되죠. 그다음 Z 같은 경우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는 건 공유 결합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차이로 기인한다 볼 수 있겠고 그러면 4개의 전자 4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 Z는 탄소다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기억니인데 이거 볼게요. 기억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Z 탄소가 Y 산소보다 크다? 아니요. 산소가 더 크겠죠. 분자구조 Y 산소 X F2 OF2 구조는 구분형이죠. Z C Y O2 CO2는 이중결합으로 이어진 선형 구조입니다. 잘못 연결됐습니다.
YX2OF2에서 산소의 산화수 F 플로린만 두 개 결합하고 있으니까 모두 뺏기겠죠. 플러스 2 W2Y 리튬 두 개의 산소.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들어있겠죠. 이때 산소 음이온 산화이온은 산화수 마이너스 2. 각각에서의 Y 산화수를 더해라. 플러스 2와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제로 되겠습니다. 디귿 하나가 맞는 복이네요. 자, 마지막 문항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항은 그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해석할 때 화학식만 보고 산화수 규칙을 써서도 구하지만 쌤이 가장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구조를 그린 뒤 구조의 결합마다 카운트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산화수를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준 겁니다. 근데 또 구조를 제대로 모든 구조에 대한 빠짐없는 자료를 주게 되면 그냥 해석하기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에서처럼 일부 자료를 숨겨서 주기도 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다중결합과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하고요. 여기에 쓰여 있는 X랑 Y는 이주기 원소이고 이 그 결합들을 통해서 옥텟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에 들어있는 Y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에 있는 Y를 보면 여기 먼저 이쪽 Y를 보세요. 결합을 두 개 하고 있습니다. 결합 두 개 하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Y를 고려해보면 X는 결합을 Y는 두 개 갖고 있는데 위쪽 Y는 하나만 있네. 그럼 Y는 기본적으로 두 개는 해야 하는 녀석 아닐까? 이중결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일단 이 정도의 구조를 안에서 Y가 결합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2다라는 말은 결합 두 개면 옥텟을 이루는 원자가 전자는 6개인 산소이겠구나라고 Y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X는 결합자리 4자리를 가지고 있는 탄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은 수소를 하나씩 가지면서 탄소끼리 X끼리 결합을 마저 채우려면 삼중결합으로 이어져 있겠다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나에서는 그려진 그대로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되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두 쌍 가지고 있겠구나, 이 정도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다에서 X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일 겁니다. 아니요, 결합 4개에서 모두 뺏기고 있을 테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기억을 맞다고 하는 사람은 다에서 위에 있는 Y랑 이중결합임을 해석하지 않고 판단을 한 사람이겠죠. 땡. 니은, 비공유 전자쌍 나랑 가를 비교하라. 가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분자입니다. 나는 중심 원자 Y, 비공유 전자쌍을 2개씩 4개를 가지고 있죠. 4개 대 빵개.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가에서 X의 산화수 X, 가에서 X는 그 같은 종류 원소끼리 결합 3개나 있지만 여기서 얻거나 잃는 건 없고 수소로부터만 하나를 얻어올 것이다. 마이너스 1. 나에서 Y 2개의 결합이 있는데 하나는 동등 수소로부터 가져오고 있을 테니 마이너스 1. 요거는 같겠군요. 12번의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하다가 농도 변환 문제에서 쌤이 이제 꼬여가지고 설명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에 대해서 농도 변환 문제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 농도식과 몰 농도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퍼센트 농도식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값이고, 몰 농도 값은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의 데이터를 퍼센트 농도는 질량을 쓰고 있고 몰 농도에서는 부피를 쓰고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데이터에 대해서 퍼센트 농도는 질량을 쓰고 있고 몰 농도는 몰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을 매개할 수 있는 관계식이 2개가 필요한 거죠. 이때 사용되는 관계식 첫 번째,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눈다. 그래서 질량을 구할 때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질량값을 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부피와 질량을 매개하는 관계식,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을 뜻한다. 그래서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 이 2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는이라고 하는 이 B 퍼센트 농도식은 전체 용액의 전체 질량 중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되겠죠.
때 용질의 질량 W 대신에 요 용질의 몰수와 용질의 화학식량을 쓰는 거예요. N 곱하기 화학식량 곱하기 100. 자, 또 용액의 질량에 대해서는 밀도와 부피를 곱하는 식을 쓰는 거예요. 부피 먼저 써보고 밀도 D. 자,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V분의 N 값은 요 값은 몰롱도식이 되죠. 그러니까 몰롱도식이 되니까 여기다가는 A 값, 몰롱도 값 A 값을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니까 용질의 화학식량이 나와 있죠. 이때 용질의 화학식량에 대해서는 용질 CH3COH 아세티산의 분자량은 60입니다 하는 이 값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보면 밀도 있죠. 밀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에서는 1.1 g/L라고 줬지만 우리가 이제 농도식에 사용하는 부피는 리터이기 때문에 1.1 g/ml를 1000을 곱해서 1100 g/L라고 환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초 X의 밀도는 부피 이만큼 부피 속에 이만큼 질량이 있어요 하는 값인데 그 단위를 밀리리터에서 리터 단위로 환산을 해주면 더 많은 1ml 속에는 항상 1.1이 들어있어요. 1리터 속에는 1100g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 단위에 맞게 환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100이라는 값, 그러니까 1.1 곱하기 1000을 써주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쌤이 밀도의 단위 환산,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 쓸 때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부분에 대한 걸 놓쳐가지고 시그막 전개하다가 설명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한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나열해보면 몰롱도는 1.1, 밀도에 대해서는 1.1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화학식량은 60, 그 다음에 100을 그대로 곱해주면 1.1은 소거되고 1000분의 6000, 그래서 답은 6이 나옵니다. 이 B는 6%, 그러니까 식초 X는 6%짜리 퍼센트 농도를 가진 용액이었던 거고 몰롱도로는 1.1 몰롱도를 가진 식초였던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